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1992 맨투맨 그 부산 표심 때문에 나 옛날부터 이거 입었다. 뭐 사직구장을 내가 뭐 왔다 갔다 했다. 매일 거기에서 뭐 어디죠? 송정리 해수욕장에서 뭐 산책을 하고 알고 보니까 관저에서 한 왕복으로 2시간 떨어져 있고 사직구장 갔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때 파견근무 갔을 때는 아예 사직구장 열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제 무관중 경기였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수첩공주라고 했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첩 왕자다. 아마 제 생각에는 누가 부랴부랴 써준 거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역 방문하기 전에 부랴부랴 뭔가 만들어내느라고 호흡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잘남 그리고 본인의 뭔가 허세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본인을 스스로 이 김일성처럼 말이죠. 종이배 만들어서 태평양 횡단하는 사람으로 알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지역에 가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지역을 방문할 때 국가균형 발전에 큰 관점이 있는 지도자들은 함부로 말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충돌이 날 수가 있으니까 정책적 고민도 많이 하고 사전에 지역에 있는 당원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국가지역균형 발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콘텐츠도 없고 지역에 가서 뭔가 재밌는 쇼를 해야 되는데 부랴부랴 적다 보니 주로 이제 만두 먹었다, 뭐 티셔츠 샀다, 어디 산책했다 했는데 그나마도 팩트 체크를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했으면 사방에서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했을 것 같아요. 허위사실 유포라며 네. 우리 지역을 무시하냐? 그리고 네.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성명 냈을 것 같아요. 지역 무시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너무 쇼를 하는 데다가 제대로 된 쇼를 좀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최근에 지역을 많이 돌고 있는데 지역 경제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수도권 중심의 어떤 의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정원 문제라든가 수도권 중심의 자꾸 경제정책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들어서 본인의 근본적인 콘텐츠를 늘리려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쇼, 그것도 들통날 거짓말 쇼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지 정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쇼잉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이 거짓을 수반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데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럼요.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는 아니 뭐 정치 시작한 사람이다 요즘엔 이미지 정치 해요. 근데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을 수반하고 있다든지 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든지 그렇죠. 이건 문제가 다른 것이죠. 예. 본인의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미지 정치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게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수익과 관련해서 23억의 수익이 난 그 검찰 의견서 그렇죠. 이게 검찰의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잖아요. 이거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정치인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동훈은 자격 미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말을 들으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부 병사가 있고 그렇죠. 뭐 윤석열 정부 병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본인이 거들였던 검사들도 못 믿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네. 뭐냐면 그때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고 한동훈 검찰이잖아요. 또. 아. 그 검찰과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과 윤석열 정부 검찰의 본질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똑같은 검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주동자 역할을 했던 것이고. 자, 우리가 지금 다 잊어먹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윤석열 대검이 한 게 뭡니까? 최은순 여사라고 할 필요. 최은순 씨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라는 걸 대검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셀프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검찰의 지시였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지금 최은순 씨 뭐 합니까? 법정 구속돼 있잖아요. 전 똑같아요. 김건희 씨에게도 닥칠 문제는 지금 이게 거짓말로 이 상황을 호도한들 자, 아무리 길어도 5년 뒤 대통령 그만두고 내려오면 결국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확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만큼 그 전에는 물론 특검이겠습니다만 특검에 대한 거부권 반대 여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사 특검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좌초되더라도 이 문제,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구체적 혐의와 관련된 검찰의 의견은 다시 불씨를 되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대선 후보로서 뭐 지역에 갔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하는 과정에 뭐 지역에 가가지고 예. 그 지역과의 인연을 얘기를 한다. 그런 거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또는 지금이 한 뭐 1992년이면은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나 이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고 좋은 예. 기억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보통 그 지역 사람들만 들었을 거거든요. 92년도면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전송되는 시대가 아니었을 테니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의 정무기획 능력이 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이런 시대면은 당의 대표격 인사가 아무리 이제 당 내부 행사를 할지라도 신년 인사에 이제 당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당 내부 행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내놓는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지역 현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당원들이나 그 지역의 조직들이 여러모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의 당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당 내부의 일이면 아무래도 이제 공천이나 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거가 연관돼서 선거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에 힘을 싣는 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 갈 때마다. 근데 한동훈은 여기에 좋은 기억이 있었다. 뭐 초등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사실 당으로서 무슨 이제 이득이 있는 거냐. 이건 사실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지역에 있는 어떤 당원이라든가 그 후보 입장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여기 와서 뭐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번에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지? 그 생각부터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무기획 능력이 이제 상당히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셔츠 이거 1992 이런 옷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왜 거짓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쉬운 결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쉬운 결론으로 가는 것을 이제 1번으로 놓으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 너무 단순하니까 이 쉬운 결론은 마지막으로 놓고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어려운 결론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를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이해해 봅시다. 그렇죠. 저의 결론은 이게 아마 1992라고 써 있는 맨투맨 옷이 여러 벌이 있어서 헛갈렸나 보다. 네, 1992 옷이 한 10개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0년 전 버전부터 4개월 전 버전까지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992의 매니아다. 그게 아니고 1992가 그 저 회사에서 그냥 그 이 옷을 파는 회사에서 지난 여름에 이게 아니 글쎄 거래. 그러니까 1992에 집착한다. 근데 제 말씀을 조금 들어보세요. 첫 상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옷 중에 1992라고 써 있는 옷이 그 회사의 옷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닐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1992 옷을 저는 애초에 이게 거짓말이 된 것도 웃기지만 1992 옷을 왜 입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롯데 팬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본인이 했느냐? 본인이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아니 사직구장 갔다는 이야기가 그 그 이야기 얘기는 아닌가? 본인이 사직구장에 가서 야구를 봤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1992라는 옷을 왜 입었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했는데 본인이 92학번이어서 입었대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92학번이어서 내가 올해 부산이랑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92학번이기 때문에 내가 1992 옷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다. 그걸 입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1992에 집착하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럼 뒤집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은 애초에 그런 1992 맨투맨 옷은 롯데 자이언츠가 1992년에 마지막 우승했기 때문에 이 옷을 입은 거다라는 해석은 어디서 나왔냐. 언론은 왜 그렇게 일제히 보도한 거냐. 저는 그게 웃기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은 부산에 출마하려고 하는 모 청년 정치인이 처음에 그냥 이런 거 아닐까라고 얘기한 것을 그대로 언론이 그냥 막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해석이 덧붙여진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한번 하면은 저게 이런 깊은 뜻이 있나 봐. 이런 어떤 뭐 이런 내용이 있나 봐라고 해서 그거를 막 풀려고 해석을 해서 보도를 하는데 한동훈이 공자야? 막 이렇게 그렇죠. 주석을 막 달아야 돼?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게 출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비대위원장 하겠다라고 수락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환상 속의 그대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의 가사를 차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런 대목이야라고 해서 언론이 막 보도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역시 언론이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바를 했다가 더 거짓말이 돼버린 거네. 그래서 그죠? 그래서 환상 속의 그대라는 가사를 차용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환상 속의 그대하고 겹치는 부분은 뭐 몇 개 없어요. 그대라는 부분하고 뭐 바로 지금인가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런 의미인지를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일간지 기자가 칼럼을 쓴 게 하나 있었는데 진짜 그런 기사를 써요? 근데 기자들이?
그래서 많이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단하다. 일간지 기자가 칼럼도 썼어요. 대단하다.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예. 환상 속의 그대가 아니고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꼬는 거죠, 이제 기자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런 의미로 썼는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적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언론의 오버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둘러대기와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이 신화화와 한동훈에 대한 신화화가 겹쳐져 가지고 이 1992 맨투맨은 그런 효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1992 맨투맨은 좀 짜치고 사실은 그렇다 쳐요. 그냥 뭐 그렇다 쳐. 다 그렇다 치는데 이거 김건희 최은순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23억 원 수익 얻고 대통령 후보가 그 관련해서 뭐 수천만 원 손해만 봤다. 그리고 2차 주가 조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랑 절연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안 했다. 모든 게 지금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제가 있는데. 요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충분히 한번 이해를 해보자. 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후보 시절에 이 한동훈 그거 말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이라고 했을까? 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 때도 이거를 검토를 했구나.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검사를 하시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그때도. 알고 있었는데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나가면서 아는데도 우리는 손해만 봤다고 했구나. 23억 원을 수익을 거뒀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윤석열 진짜 대통령 거짓말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진짜 거짓말이야. 요건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 그거는 이제 진짜 거짓말이야. 뇌피셜, 저만의 상상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가. 왜냐하면 거짓말을 어떤 방식으로 했기에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에 대해서 쉬운 결론이 아니라 어려운 결론을 한번 상상해 보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아니 거듭한 윤석열 결과죠. 후보도 나는 진짜 손해만 본 줄 알았다. 내 와이프한테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거짓말은 아니지.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진짜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죠.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실제로 1차 때 뭐 사실은 뭐 손해를 좀 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2차 때 분명히 수익이 난 것을 그렇지. 이것을 그냥 빼버리고 예. 2차 때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페이스북에 4천만 원 가량 손실을 봤다라고 한 거는 뭔가 파악을 해봤다라는 정황을 우리가 의심하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물어봤겠죠. 그렇죠. 물어보고 제대로 확인 안 물어봤는데 이제 했거나.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을 했을 수 있지. 그러면 예. 이제 어쨌든 국민들한테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충분히 거짓말을. 이해하는 모드로 오늘은 가봅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 왕, 예. 김건희 여사 거짓말하는 중전마마,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 거짓말 황태자, 예.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 이게 이제 230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 난리가 날 판인데 그렇죠. 요즘 뭐 몇천 원짜리 샌드위치 하나 가지고 예. 난리치는 나라에서 23억 그것도 개미들이 민감한 주가 조작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도 안 해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 이 부분은 이제 진실을 청와대에서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때 시민보 기자랑 이야기 했었을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자기의 전체 자산의 뭐 몇 분의 몇, 2분의 1인가 3분의 1을 한 기업, 한 2, 300억 시가총액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요. 이렇게 몰빵한 거네요. 몰빵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 3, 40억 있는 사람이 한 10억, 20억 투자한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없으면 코스닥의 이른바 코스닥 잡주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2, 300억 시가총액 가진 그런 회사에 뭘 믿고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자기 돈을. 아이고 저는 정말 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예. 그럼 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 보통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직자면 작은 지방에 그런 공직자 재산 공개하는 분들도 부인하고 해서 이제 그 난리가 나요. 이게 뭐냐 해명을 해야 그렇지.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 부부싸움 나는 집안도 있어요. 부인이 유산을 받았는데 예. 친정집에서 몰랐어? 몰랐는데 이것도 예. 진짜 제가 보기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어떤 지방 공무원분들까지도 재산 공개를 염두에 두고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거를 파악을 안 했다? 이것도 문제인 거고 알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다? 사실은 이건 고발 거짓말이죠. 사주까지 쭉 복기를 해보면 이거는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나면 직권남용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